안녕하십니까. 2021년 성희고등학교 기숙사 부장을 맡게 된 이정엽 안브루시오 신부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희고등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선목학원 법인에서 파견되어 왔고요. 그래서 이제 성희고등학교에서 이제 법인에서 파견된 사제로서 또 교사로서 또 열심히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제가 기숙사 부장을 맡고 또 학교 교목실장 관리자로서 함께 학생들과 생활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제가 2021년도에 기숙사를 맡게 되면서 이제 어떤 방향성으로 우리 성희고등학교 기숙사를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PPT를 잠깐 만들었지만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번 이 영상으로 한번 보시고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연락처나 제 소식은 제 연락처는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소식란에 제 홈페이지에 제 휴대폰 번호 다 오픈해 놨으니까 이제 학부모님들 우리 학생들 궁금한 점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는 이미 이제 이 기숙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아직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또 기숙사에 관심이 없더라도 우리 성희고등학교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학업 역량을 향상시키고 또 대학 진학까지 어떤 마인드로 우리가 학생들을 케어할 것에 대한 부분도 기숙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학교 관리자 역할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기숙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성희고등학교 이제 올해 2021년도에는 교목실장이자 기숙사 부장을 맡게 된 이정엽 신부입니다. 기숙사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기숙사의 목표는 공부에 집중하는 기숙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부의 모든 가치와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학교의 모든 역량을 투여해서 학업의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성희고등학교 기숙사는 타지에서 또 장거리에서 이제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장거리라고 해봐야 구미 정도인데요. 소수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숙사를 성희고등학교에서 운영하면서 가지고 학생들의 니즈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라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당연히 율곡에 살든 부곡동에 살든 김천에서 충분히 등하교를 할 수 있는 거리에 성희고등학교에 위치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숙사의 존재 이유를 우리가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위한 공부에 목적성을 두고 있는 기숙사가 이루어질 때 기숙사를 제대로 운영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숙사는 그냥 이제 집에서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학교 안에 있는 기숙사에 들어와서 그냥 쉬고 자고 또 급식 먹고 그런 맥락으로 운영되는 기숙사가 아니라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만을 데리고 우리가 기숙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학교가 가지고 우리 성희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기숙사에 공부에 관련해서 투여하고자 해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학업의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나 공부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리고 공부를 제대로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과 케어를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본인의 원의를 가지고 기숙사에 들어오면 됩니다. 공부에 만일에 나는 그렇게 지금 아직 뜻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기숙사에 들어오지 않는 게 그 학생이 더 행복해지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좀 이따가 이제 우리 일정표를 보게 되겠지만 다 공부입니다. 거의 공부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기숙사에 들어오기를 희망합니다. 성희고등학교 기숙사로 되어 있지만 저는 제 목표는 기숙학원처럼 거의 이제 기숙사에서 공부하고 선생님과 상담하고 그런 역할을 우리 기숙사가 앞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동안처럼 학생 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기숙사가 아닐 겁니다. 2021년부터는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기숙사 이름이 텔레시스 관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성희고등학교 그러면 성희고등학교에 계시지 않는 분도 김천 지역이라면 성희고등학교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성심반이 가장 먼저 생각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희고등학교 그러면 공부 좀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있죠. 성희고등학교는 성심반 학생들만 케어해가지고 대학 보낸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래서 성심반을 계속 운영해 나갈 겁니다. 당연히 차별하는 이제 우리가 교육이 아니라 차이를 두고 수준별 교육이라는 맥락 안에서 성심반에 들어간 학생들은 또 성심반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성심반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도 있죠. 그게 대다수입니다. 성심반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성심반 이상 수준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 앞으로. 제가 학교에 관리자로 있고 학교 법인에서 파견되어 있는 신부로 제가 교사를 부장 맡고 있으니 거짓말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희고등학교 하면 성심반, 그리고 성희고등학교 기숙사는 성심반, 최소 성심반 그 이상급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을, 학교에 다수 많은 선생님들을 기숙사 선생님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뒤에 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방금 우리 기숙사 이름을 텔레시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희고등학교 기숙사 이름은 성심관으로 이름을 바꿀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성희고등학교 그러면 가장 이제 외부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이름이 성심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희고등학교 기숙사도 성심반 그 이상으로 공부하고 그에 대한 역량도 학교가 투여하기 위해서 이름을 텔레시스관이 아니라 성심관으로 이름을 바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름을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성희고등학교가 기숙사를 통해서 많은 역량을, 공부와 관련된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공부함에 있어가지고 기숙사 운영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숙사 생활이 힘들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친구들이 기숙사에 들어오면 가장 유익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총괄 담당은 구성원은 5에서 6명 정도의 선생님으로 구성될 겁니다. 우리 성희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거의 한 30분 조금 넘게 계시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5에서 6명 정도 선생님을 기숙사에 역할을 맡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많은 수의 학교에서 찾아가는 많은 수의 선생님이 기숙사에 목적성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면 그만큼 기숙사에 많은 무게감을 싣고 있는 것이고 기숙사에 대한 관심이 크다라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총괄 담당으로는 저희 교감 선생님 사실 참 많으시지만 교감 선생님을 총괄 담당으로 모시고 제가 교목실장이자 기숙사 운영부장으로 제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의 성심반을 그동안 담당하셨던 김두령 선생님을 이제 기숙사 입시 및 진로 학과 상담교사로 배정할 겁니다. 그래서 성심반에서 그동안 키워했던 부분을 기숙사로 가져온다라는 그런 맥락을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행정 생활 전반 담당 교사를 이제 또 우리 심지연 선생님께서 해주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계셨던 열심히 또 해주고 계신 우리 기숙사 사감 선생님께서 또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 또 학교 여건에 따라 가지고 또 요 입시와 관련된 부분 안에서 또 상담이 가능하신 선생님을 또 기회가 된다면 모실 수 있으면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 더 배치할 수 있으면 현재 배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배치한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5에서 6명 정도 선생님을 우리 기숙사에 들어오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역량을 투여해 보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적 구성원은 바로 이렇게 구성이 될 것입니다. 자, 차별 없는 성심반 이상의 기숙사 지원, 방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성희고의 또 다른 성심반 개념으로 기숙사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성심반은 성희고에서 수준별 학습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기숙사 또한 성심반과 최소한 동일 수준의 학습 지원을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요, 메가스터디 강의를 학교에서 50%를 지원할 겁니다. 나머지 50%는 학생이 부담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 메가스터디 업체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온 학생들은 메가스터디 강의 지원을 50%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심반에서 실시하고 있는 화상교육 프로그램 또한 우리 기숙사 학생들에게 나는 이 교육 받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열어줄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인 장학실은 현재 성심반에서도 하고 있지 않는 건데요. 우리 성목학원, 성희고등학교가 소속되는 성목학원에는 법인 장학실이 있습니다. 이 장학실은 교육과정, 입시 모든 부분들을 총괄하는 실장님께서 계신데, 이 실장님은 대구 수성구에서 아주 유명하신 입시 관련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인에는 대구의 광역자사고인 대검고등학교, 또 수능으로는 거의 전국 100위권에 들어가는 효성여자고등학교, 또 법인에는 총 우리 성희고등학교 포함한
포함한 8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8개의 고등학교의 모든 역량들과 자료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을 될 수 있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해서 여러가지 뭐 입시가든 상담, 생활기록부 상담, 그리고 독서 프로그램, 요즘 입시에서 대학에서 생활기록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얼마나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와가지고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런 자기 주도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맥락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그 독서적 부분을 또 우리 기숙사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또 할 생각이고, 또 우리 법인 장안실에 계시는 장안시장님께 제가 이미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희고등학교 기숙사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저희하고 같이 좀 해줄 수 없겠다. 그리고 우리 기숙사 학생들은,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 잘하는 학생만 기숙사에서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진짜 공부하고자 노력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1등급 학생이든 내가 6등급이든 7등급이든 내가 지금 공부에 대해서 좀 부족한 학생이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오고자 하는, 공부하고자 하는 열망만 있고 내가 집중하고 선생님께서 내민 손을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의지, 노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기숙사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 없는 성신발 이상의 기숙사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차별하지 않겠다, 뭐 성적 수준을 끊는다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숙사를 운영을 해서 우리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인적 구성원들과 함께 상담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법인 장학실을 통해서도 우리 학생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기숙사 시스템을, 그래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기숙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제가 만든 기숙사 시간표입니다. 이쪽은 좀 여유로운 시간이고 이쪽은 다 공부 시간으로 다 우선 보실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평일 시간표입니다. 어차피 공휴일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가 운영이 되지 않을 겁니다. 주 52시간 등 여러 가지 제약들도 있기 때문에 평일에 기숙사 시간 보시면 아침 6시부터 7시 50분 사이에 기상, 아침 식사, 오전 자율학습이 있는데요. 아침 식사는 자율입니다. 아침 식사를 신청한 친구들만 먹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전 자율학습 자율입니다. 그래서 6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오전 자율학습 하고자 하는 친구는 해도 되고요. 그냥 7시 50분까지 나는 아침도 안 먹고 오전 자율학습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친구는 7시 50분까지 학교에만 등교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있었던 성희고등학교 기숙사의 오전 점호는 하지 않습니다. 오전 점호는 하지 않고요. 이제 학생들이 7시 50분에 이제 퇴실을 기숙사를 나가게 되면 사감 선생님께서 기숙사 방을 돌아보시면서 방 정리 상태라든지 혹여라도 이제 뭐 기숙사 아직 남아있는 친구 있으면 다시 학교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사감 선생님께서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학교 일과를 하게 되고요. 4시부터 4시 30분은 신변 정리 및 휴식을 하거나 학원에 이동하는 친구들은 이제 학원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학원을 당연히 갈 수 있다라고 이미 학교에서 이야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원을 갈 수 있는데, 반드시 학원에 갈 때에는 학원에 갈 때는 담당 선생님께 내가 학원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학원 수업을 하고 기숙사에는 몇 시에 기숙사로 들어오겠다라는 것을 반드시 메신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숙사 관련 메신저를 만들게 될 텐데요. 이 메신저에는 기숙사 담당 선생님들, 그리고 기숙사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 그리고 기숙사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까지 다 함께 하나의 메신저를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는 뭘 하고 있고, 이 시간에는 학원에 있고, 이 시간에는 기숙사에 있고, 어떤 식으로 이제 동선 이동하고 있는지 모든 부분들을 이제 그 기숙사 메신저, 카카오톡 아마 단체 카톡방이 될 텐데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기숙사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자녀들의 그런 부분들도 거기서 소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원 이동과 신병 정리 및 휴식은 4시부터 4시 30분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학원에 가지 않는 친구들은 4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 1시간 반 동안 일부 자율학습을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의무로 자율학습을 하고, 두 번째로 6시부터 7시까지는 저녁 식사, 그리고 7시부터 저녁 8시 10분까지 1시간 10분 동안 2부 자율학습, 이거 다 의무입니다. 1부, 2부, 3부, 4부 자율학습 다 의무입니다. 의무. 자, 그리고 8시 10분부터 8시 20분까지는 휴식을 하게 되겠고, 또 8시 2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3부 자율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는 휴식을 합니다. 이 휴식 시간에는 게임도 가능합니다. 게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것도 다 열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나는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자율학습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기숙사에 있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계속 공부만 할 수 없겠죠. 그리고 분명히 요즘 학생들 게임에 많이 빠져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공부할 시간에는 공부를 하고 게임할 수 있는 시간도 따로 열어줄 테니까 게임할 수 있는 시간에 게임하고 자신이 좀 더 리프레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라는 것을 여기 1시간이라는 시간에 줬습니다. 그래서 자율성 안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숙사의 일정을 소화해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평일 보통 월, 화, 수, 목, 금이잖아요. 그러면 기숙사에 있으면서 5시간 정도를 본인이 원하는 자유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또 4부 자율학습을 의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11시 30분부터 이제 12시 공공식 공부분까지는 세면 및 준비를 하시면 되고, 이때 이제 씻고 잘 친구는 자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저녁 식사 시간, 뭐 휴식 시간, 여기 쉬면 이때도 뭐 샤워하고 싶으면 샤워해도 다 가능합니다. 뭐 이때만 세면 있다고 해서 이때만 쉴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학원에 다녀오는 친구들도 있죠. 만일 학원을 늦게 오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수행 평가라든지 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시간을 또 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02시까지 새벽 2시까지 개별적 추가 자율학습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기숙사에 만일 학원을 가지 않는 날 기숙사에 있게 되면 거의 5시간 가까이를 의무로 학습하게 되고 자율학습까지 다 활용하게 되면 거의 한 8시간 가까이를 기숙사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자, 이렇게 배정한 이유는 사실 우리 김천 지역의 학력 수준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학생들을 학력을 높여서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한 그런 니즈를 학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우리 아이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학이 원하는 것은 학업 역량을 잘 갖추고 있는 학생을 원합니다. 즉 공부 잘하는 학생을 대학에서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 안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양적으로 많이 주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우리 타임테이블 시간표를 짰기 때문에 정말 내가 공부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라는 열망이 있는 친구들이 이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충분히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웬만한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학생이 이 정도 공부하는 친구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뭐 대한민국에서 보면 야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빡신 시간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숙사에 들어오면 이런 시간을 우리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기숙사 생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오전 저문은 생략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예비 고1들은 아직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무라는 거 잘 모르겠지만 이미 지금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오전 기숙사에 살고 있었던 친구들은 오전 저무가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전 저무는 생략하고 사관 선생님께서 7시 50분이 되면 방을 순찰하면서 방 청소 및 남아있는 인원을 파악할 겁니다. 자, 기숙사 방 청소는 학생들의 건강과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은 개인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 안에서 사회성을 길러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방 안에서 2명 또는 3명, 4명의 친구들이 거주하게 될 텐데요. 만약 인원이 한 40명 정도만 기숙사 들어오면 저는 딱 좋겠어요. 솔직히 많이 들어오는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한 40명 정도면 이제 2인 1실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 인원이 더 많이 들어오면 또 기숙사 인원이 뭐 3인 1실 낼 수 있고 그렇게 될 텐데 이제 우리 대학에서 말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4요소가 있습니다.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인성이 있어요. 인성은 나눔, 협력, 배려, 갈등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합니다. 즉 공동체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얼마나 배려하고 생각하면서 내 것을 내어놓고 내가 조금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공동선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친구인가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특히나 기숙사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성적 요소 안에서 중요한 부분인 거죠. 방 청소 정도만 하시면 될 겁니다. 기숙사에는 공공구역 있죠. 뭐 세면장, 샤워장, 복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쪽 청소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게끔 할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행정실에도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 청소는 건강 또는 공동체 생활, 공동생 맥락 안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이제 자율 안에서 책임을 져니까 벌점 제도를 도입해서 벌점을 이제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과의 소통을 카카오톡이나 수시로 뭐 연락하거나 면담을 통해서 요청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숙생활에서 또 학교 생활 중에 퇴소는 기본적으로 금요일 정규 수업 이후 공휴일에만 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집안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학부모님과 상의 후에 교사와 담당 교사 상의 후에 퇴소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기숙사를 보면 이제 뭐 개인 사정으로 또한 뭐 학업 집중을 하기 위해서 나는 퇴소를 한다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기숙사가 공부하기 위해서 2021년 기숙사는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기숙사인데 어떻게 학업 집중을 하는데 기숙사를 퇴소할 수 있고, 또 개인 사정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여러 개인 사정이 있을 건데 정말 그 개인 사정이 정말 퇴소할 만큼의 임시 퇴소할 만큼의 개인 사정인가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정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기숙사에 들어오시게 되면 월, 화, 수, 목, 금, 요일 정규 수업 이전까지는 웬만하면 퇴소할 수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집안에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미 그 기숙사 담당 선생님과 논의하고 학부모님과 함께 논의하고 난 다음에 이 친구는 요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집안 사정이 있으니까 이건 임시 퇴소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은 임시 퇴소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학업 집중, 개인적인 여러 이유로 인한 무분별한 임시 퇴소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뭐 복귀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일요일 저녁 5시 이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복귀하기 이런 부분들은 그 전에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뭐 명절 이럴 때에는 뭐 명절이 끼어져 있는 그날 일요일 날 입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월요일 당일 날 입소할 것인가는 그때 기숙사에 들어있는 친구들과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통보를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이거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숙사 학생들을 위해서 복학기를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복학기를 설치해 기숙사 학생들에게 뭐 사실 수행평가나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출력해야 될 경우 있잖아요. 기숙사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학기 하나를 기숙사에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 토너나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제공을 합니다. 대신에 종이는 자기가 출력할 종이는 본인이 가지고 와서 출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출력하기 위해서는 종이만 있으면 된다. A4 용지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만큼도 뭐 대단한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논의 후 건의한다고 했는데 이미 다 논의를 거쳤고 이제 우리 기숙사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복학기를 설치를 해서 종이만 있으면 언제든지 인쇄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숙사 벌점 제도입니다. 기숙사 내규의 지침을 어길 시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 벌점 제도는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데요. 학생들을 움츠러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규율 안에서 자율성과 책임감이라는 교육적 방향성 안에서 실시되는 사회성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만 개인적 이기주의로 무장되어 있는 학생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의 공동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전인적 인성을 갖춘 학생을 양성하는 것도 공부를 향상시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사회성 성장이라는 맥락 안에서 이건 기숙사가 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이제 벌점 제도가 도입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모든 부적절한 행위는 벌점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벌점을 부과할 때에는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서로 동의하에 벌점을 부과하고 의무죠. 야, 너 이거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벌점이야. 나는 이걸 벌점 받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라고 학생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겠죠. 충분히 학생과 논의를 한 다음에 이제 서로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는 경우로 벌점을 부과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벌점이 부과될 때마다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안 드리면 벌점이 제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50점 정도가 벌점되면 이제 반드시 퇴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께서 아무것도 모르시다가 아이가 벌점이 차서 퇴소하게 되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 많이 당황스러우실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들이 발생되었을 때 그 전부터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케어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없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점을 저는 또 예를 들어서 아침 식사를 신청해놓고 먹지 않았을 경우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이거 왜냐? 잠반으로 인한 환경 문제, 자원 낭비, 급식실과 약속 위반, 즉 실내 문제인 것이죠. 이런 명목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또 근데
제가 지난주에 1학년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니까 신부님, 저는 아침 식사를 평소에는 먹는데 시험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긴장을 많이 해서 아침 먹으면은 속이 별로 안 좋아서 다른 때는 먹어도 시험 기간에 안 먹으면 안 됩니까?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급식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줄여준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미리 급식소에 이야기하면 내가 먹지 않는다 그러면 그 정도 양은 미리 빼놓으면 자원 낭비는 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리고 급식가 약속 위반도 아니니까 그런 벌점은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서로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지게 될까. 그러면 벌점을 이제 받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학원 시간 등 기숙사 생활에 있어서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벌점 없이 바로 퇴소입니다. 기숙사에 살면서 기숙사 담당 선생님과의 신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 이미 개인적인 목적과 일탈을 위해 가지고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신뢰가 깨지는 거죠. 그러면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숙사에 들어왔는데 개인적 일탈이 이루어졌다. 거짓 보고로. 그러면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기숙사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는 상태에서 믿기 때문에 자율성을 주었고 그 자율성을 준 것에 대한 책임을 학생 본인이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에 학원 시간이 아닌데 학원 시간을 거짓 보고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선생님께 또 기숙사 담당 선생님께 거짓된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벌점 없이 즉각적 퇴소를 지시할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차라리 그냥 저 오늘 하루 쉬고 싶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렇구나 하면 그냥 차라리 벌점을 받더라도 그냥 거짓말을 하지 않고 쉬는 게 나아요. 거짓말 하는 것은 공부 잘하는 거 다 의미가 없죠. 남을 속이고 타인과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에서는 공부 이런 걸 아무리 잘도 의미가 없습니다.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양심을 지키는 그런 학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거짓된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벌점이 있으면 상점도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에 충실한 학생들을 기숙사 교사의 판단해서 상점을 부여하면 벌점도 상승할 수 있고 또 기숙사 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서는 이제 그에 대한 포상도 마땅히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부모님들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점을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는 적혀있지 않는데요. 또 기숙사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서 보통 우리가 성적 우수 장학금을 보통 공부 잘하는 친구, 내신 1등급 친구들이 많이 받잖아요. 거기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기숙사에서 내가 5등급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3등급 후반대가 되었다. 등급 하나고 올랐다. 그래서 이 친구 보니까 5등급이었던 친구가 기숙사 들어와가지고 4등급 초반대로 갔다. 그것도 공부를 그 친구 입장 안에서 정말 열심히 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과 상도, 성적, 그럼 저는 그걸 말할 겁니다. 성적 우수 장학금, 그것도 성적 우수라고 생각합니다. 성적 향상 장학금을 해가지고 충분히 그런 부분을 한번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아주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이미 교감생에도 말씀해 드리고 한 부분인데 그렇게 성장한 부분도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관련해서 지원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입시와 진로 상담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 기숙사의 학업, 진로 상담교사, 상담 가능한 교사를 배치를 더 할 수 있으면 배치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에 집중하고 또 성적이 나왔을 때마다 성적이 상향되었거나 아니 성적이 하향됐을 경우에도 그거에 대한 분석도 같이 해서 공부에 대해서 좀 더 동기부여를 한다든지 공부 성적이 떨어졌으면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서로 상담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학생의 요청이 있거나 하게 되면 반드시 실시를 하게 됐고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학교 김두루 선생님께 제가 이미 이런 부분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하실 일이 엄청 많지 싶은데 죄송하지만 우리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로 흔쾌히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기숙사 학업 상담 부분 안에서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정규 수업을 성실히 하지 않는데 정규 수업을 성실히 하지 않고 제가 예를 들어서 정규 수업 시간 일주일 5일 월화수목금 7교시 7, 5, 35 35시간을 졸거나 자고 딴짓을 합니다. 근데 기숙사에서 자율학습해요.
학원 가서 사교육 받아서 부모님께서 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사교육 따로 들여가지고 공부합니다. 그런데 정규 수업을 성실히 하지 않고 사교육을 하고 자습한다?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수업을 성실하고 난 다음에 정규 수업에 100%의 수업을 들었는데 내가 이해를 60%밖에 못했다. 그러면 학원에 가가지고 60밖에 이해 못한 부분을 좀 더 사교육을 들여서 80%, 90%까지 올리고 또 그것을 내면화하는 자습, 자기 주도적 학습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정규 수업, 사교육, 자기 주도적 학습, 즉 자습이죠.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돼야지만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정규 수업을 성실하지 않는다? 그러면 학업의 완성의 첫 걸음부터 빠그러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담당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정규 수업 태도도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 시간에 만약에 수업 태도가 계속해서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교과 담당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 통해서 듣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상담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 나머지 사교육과 자습 이런 부분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 수업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그런 부분 안에서 기숙사 학생들, 특히 2021년도에 들어온 기숙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정규 수업 시간을 등한시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차라리 기숙사에 들어오지 말고 정규 수업을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정규 수업이 본질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온 친구들을 야 너희들 감시하고 졸거나 자고 하면 우리 막 너희들 괴롭히고 혼내고 이렇게 한다 라는 맥락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적 향상에 있어서 태도를 똑바로 바로 잡을 수 있을까? 그런 맥락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부분 메가패스를 끄는 기숙사 학업을 위해서 아까 전에 메가스터디 말한 부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기타 사항으로는 또 하나 적어봤는데요. 아까 저녁 9시 30분부터 10시 40분 사이에는 게임도 할 수 있게끔 열어줄 것이고, 그런데 학교 와이파이는 교육용 와이파이이기 때문에 아마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게임하는 거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아마 차단돼서 안 될 겁니다. 본인 데이터로 하는데 데이터로 해주는 것도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달 음식도 시켜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대신에 배달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뒷정리를 또 철저히 해야 됩니다. 분리수거, 예전에 과거에 음식물을 남아놓고 변기에 버려서 막히고 이런 분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못하게 금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또 말합니다. 전인교육, 인성교육, 사회성, 공동체, 공동선. 그래서 본인이 먹은 것들을 이제 공동체와 함께 잘 분리수거하고 이제 버리는 것들도 제대로 하는 것도 공동체의 공동선을 위한 것이니까 이런 교육들도 스스로 해야 된다. 만일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자율성을 주는 부분 안에서 이것도 열어주는 것이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래서 배달 음식 가능해진 거고, 또 외부에서 음식을 미리 사온 부분이 있으면 또 그것도 먹는 것도 과자나 여러 가지 간식류 먹는 것도 이 시간에 허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행위 역시 학생들이 원하는 원의를 들어주는 동시에 주어진 자율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통제하고 하지마, 안 돼, 이건 저는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육은 뭡니까? 교육이 영어로 education입니다. 라틴어 에두카레에서 나왔습니다. 라틴어 에두카레 말을 재해석해서 이 언어를 풀어보면 밖으로 이끌어내다예요. 교육은 밖으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밖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냥 머릿속에 암기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교육을 통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 즉 내가 어떤 행위들을 했었을 때 공동체가 밝아지고 선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사회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인 것이죠. 그래서 지식만 습득하는 그런 학습 위주의 교육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도 내가 깨닫는 것, 그건 역시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숙사 우리 성심관을 통해 가지고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고 그런 친구들만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차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런 원의가 있으면 누구든지 기숙사에 들어오면 됩니다. 기숙사 정원 찰 때까지요. 기숙사 정원 찰 때까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만 받고 못하는 친구 안 받는다 이런 거 없습니다. 내신 등급 보조가 있습니다. 기숙사 등록 순서대로 넣을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차별 없는 그런 교육을 기숙사에서는 실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는 과정 안에서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씩 완성해 나갈 것이고 2021년도 기숙사는 그동안에 실시하지 않았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의 기숙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학생들과 소통하고 학부모님들과도 소통하면서 기숙사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은 바로 공부입니다. 학업이죠. 학업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를 하면 거기에 들어줄 것인데 뭐 게임 시간을 1시간 더 늘려주면 안 됩니까? 이런 이야기는 하려면 그냥 기숙사에서 나가서 집에서 그냥 하는 걸로 하시고 공부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생활적인 부분이 또 학업과 관련해서 또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소통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정말 성희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내가 정말 원하는 니즈의 대학에 지나갈 수 있도록 또 그러면서도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함께 내가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전인교육과 학업 역량교육까지 함께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숙사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 성심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여기까지요. 엔드 보이시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기숙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숙사를 운영을 하게 될 텐데요. 자, 기숙사에 정말 내가 공부하고자 원의가 있는 우리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현재 1학년 또 2학년 학생들, 정말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고자 그런 원의가 있는 친구들이 기숙사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숙사는, 앞으로 성희고등학교 기숙사는 노는 곳,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기숙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충만히 있는 우리 학생들, 부모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숙사에 들어오면 우리 학교 선생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하시고 이제 뭐 홈페이지에도 제 연락처가 있지만 자 010-5407-3217 여기가 제 휴대폰 번호입니다. 제 휴대폰 번호로 연락하시면 기숙사에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고 제가 또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제가 같이 논의해서 조율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패스를 끊고 갑자기 기숙사 중간에 빨리 나가게 되었을 경우에 학교 지원을 거의 뭐 20만 이상 받고 빨리 나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어느 일정 기간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요. 최소 한 학기 이상은 기숙사 다시 입소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는 또 다른 학생들이 들어와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1년 성희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여서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 좀 약간 지금 임시로 캠코더 가지고 찍고 있는데 이 영상 잘 보시고 기숙사에 이제 만 이해 그리고 우리 성희고등학교는 성심반만을 위한 성희고등학교가 아니라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으면 그 어떤 누구라도 성희고등학교에서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심반만을 위한 성희고등학교 절대 아닙니다. 모든 학생들을 위한 성희고등학교가 될 겁니다. 그것이 가톨릭 이념이거든요. 우리 성희고등학교는 가톨릭 학교입니다. 가톨릭이란 말이 공공의 보편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보편적인 모든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입시도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해냈습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종이 딱 쳤네요. 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